안녕하세요. 오테월드 김웅식 기자입니다. K7 프리미어 스마트 스트림 2.5 연비 시승 2탄입니다. 지난번에 고속도로 주행 연비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때 뭐 19.5km 리터를 기록한 연비에 대부분이 많이 놀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뭐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달리면 다 그런 연비 나온다. 또 뭐 내 차는 뭐 더 나온다 그런 댓글도 보이기는 했는데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좋은 그런 선풀들이 많이 달려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도심 연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아서 오늘은 서울 도심 그 중에서도 평소 정체가 아주 심하기로 유명한 구간을 달려보면서 도심 연비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차는 2.5 GDI 엔진을 탑재한 모델인데요. 이 타이어가 18인치니까 도심 인증 연비는 10.0k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고속도로 주행 연비는 19.5가 나와서 인증 연비 14.1을 5리터 이상 넘겼는데 도심 연비는 얼마나 될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트립 컴퓨터 리셋을 하고요. 지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액션 캠으로 이 클러스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을 할 거니까는요. 중간중간 가면서 또 연비 얘기도 하고 또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어떤 특징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연비 운전의 어떤 팁 같은 것도 조금씩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출발하는 곳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 부근이거든요. 저희 오테월드 사무실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 서부 간선도로 또 영등포역 앞을 통과해서 국립현충원 이렇게 거쳐서 강남역 인근에 있는 오늘 저녁 제가 미팅이 있는데 미팅 장소까지 주행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코스는 주중 낮에도 굉장히 정체가 심하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회전을 많이 해서 연비에는 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내비게이션 상으로 25.6k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서부간선도로 뭐 영등포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우회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제 지금 내비게이션에 찍혀져 있는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조금 더 아마 찍히게 될 겁니다.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처음 연비가 뜨기 시작했는데요. 6.1km 리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벌써 차 막히는 거 봐. 와, 벌써부터 차가 이렇게 막히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뭐 가끔 이 자동차 트릭 컴퓨터에 표시되는 연비를 믿을만 하냐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아자동차의 이런 트릭 컴퓨터 관련된 일 하시는 분한테 좀 여쭤봤거든요. 믿을 수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자동차의 이슈를 통해서 이 분사되는 연료의 량, 그러니까 사용하는 연료의 량, 그리고 주행거리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 자체를 임의로 조작을 하거나 허위로 숫자를 표시했다가는 아주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연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데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짐을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막히면 제 시간에 갈 수 있을지도 좀 걱정스럽네요. 사실 도심주행에서 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습니다.
항속을 할 때처럼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처럼 뭐 타력 주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퓨얼컷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 연료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팁들을 활용해서 연비 운전을 할 수 있겠지만, 도심 운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가다 서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또 아주 저속에서 이 높은 엔진 회전수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연료 소모량이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 주행에서 연비 운전을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그 팁이 좀 있거든요. 우선 저는 이 도심 주행을 할 때는 크루즈 컨트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정체 구간에서는 특히 이제 요즘 많이 달리는 뭐 스마트 크루즈나 액티브 크루즈나 뭐 이런 컨트롤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뭐 가다서다 반복할 때 가속 페달이나 뭐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좀 불편해서 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들을 켜놓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인위적으로 차량의 어떤 속도나 제동을 제어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연비 운전을 하는 데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보다는 직접 어떤 그런 좀 스킬을 좀 이렇게 익혀서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하지 않고 주행을 할 거고요. 지금 연비가 6.9km/L에서 전혀 변동이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서부간선도로 뭐 서울 도심 지역에서도 굉장히 정체가 심하기로 악명이 높은 그런 구간인데, 여기 이제 조금 끝부분에 가면 조금 살짝 풀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사실 걱정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고척교에서 바로 영등포역 쪽으로 빠져서 더 이제 좀 지금 이 시간대 어느 정도 정체가 있는 그 구간으로 또 접어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연비 수치는 아마 글쎄요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정체가 좀 심하네요. 이게 지금 내비게이션 상으로도 뭐 거의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등이나 이 정체 구간, 지금 차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밀려 있죠. 이런 정체 구간에서 차량이 멈출 때 변속기 위치를 중립으로 전환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즘 차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뭐 설명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엔진이 회전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차량이 전진을 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억제를 하면 연료 소모량이 그만큼 더 많아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뭐 요즘 자동 변속기는 록업 제어나 뭐 토크 컨버터 라인 압력 제어,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자동 중립 기능 같은 다양한 기술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기어 셀렉터를 중립 위치로 옮기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속기 위치가 이 D 레인지에 있어도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중립 상태하고 똑같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을 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중립 모드에 갖다 놓지 않아도 연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계속 뭐 D단이나 중립 모드다 뭐 이렇게 계속 변속기만 자꾸 작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구성만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요즘 나오는 신차를 구매하셨다면 굳이 차가 서 있다고 해서 이 변속기 위치를 중립 모드로 전환을 하지 않아도 연비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좀 약간 계획을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은 거리가 한 5.5km 되는데 지금까지 주행한 거리가 지금 14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합해서 한 2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 거리로 지금 어떤 구간 평균 연비를 측정해서 이게 K7 2.5 프리미어의
뭐 도심 연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행거리를 조금 늘려서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야, 이제 퇴근 시간하고 딱 이게 맞물려 가지고 이 도로 정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고속터미널 부근인데, 야, 유난히 오늘 차가 많은 것 같네요. 어느 정도는 좀 뚫려 있어야 연비도 좀 좋게 나올 텐데, 야, 이거 10km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나온 연비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숫자만 보고 수치만 보고 이 무슨 야 뭐 인증 연비는 뭐 10km 리터인데 왜 8km밖에 안 나오냐 9km밖에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약간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운전을 조금 하시고 뭐 이런 연비 상황이라든가 도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서 생각하신다면 뭐 그 정도 연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라는 거를 아마 직접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난리도 아니야. 차 길이 지금 차병원 사고. 먼저 먹겠습니다. 먹어. 자, 사실 목적지가 아직 한 1km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액션캠의 용량이 지금 거의 다 차갑니다. 그나마 이게 지금 충전을 해가면서 녹화를 계속 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평균 연비가 7.5km 리터로 표시가 됐습니다. 주행 정보를 보면은요, 23km를 1시간 33분에 걸쳐서 지금까지 주행을 했습니다. 연비가 7.4km 리터. 조금 이렇게 숫자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숫자죠. 자동차의 어떤 연비 특성이라든가 이 도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연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것들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 이런 조건에서 20km, 23km 정도 되는 거리를 1시간 34분에 걸쳐서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7.4km 리터라는 것에 사실 좀 놀랐거든요. 이 정도,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이런 배기량의 차가 주행을 한다고 하면 아마 5km 리터를 내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연비가. 그런데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올린 K7 프리미어의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고속도로 위주의 주행에서 나타난 그 19.5km 리터라는 그 연비의 수치만큼 이런 최악의 조건, 평균 속도가 20km 아워가 되지 않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7.4km 리터라는 굉장히 뛰어난 연비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뭐 연비에 대한 어떤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다음 편에는 K7이 그동안 좀 어떤 약점, 이전 모델의 약점으로 좀 몇 번 지적이 됐었던 것들이 있죠. 뭐 주행 성능이라든가 또 어떤 실내의 어떤 정수성 같은 것들이 계속 좀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올리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됐다. 이게 뭐 기아차의 설명이거든요. 과연 어떤 주행 성능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실내의 어떤 정수성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막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태널드 김우식 기자였습니다.